반갑습니다. 운전고시입니다. 자동차 구조원리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리고 자동차 구조원리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단계별 공부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1단계가 뭐냐면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자동차 구조 원리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1단계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 1단계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인터넷 강의와 자동차 구조 원리 기본서를 구매하셔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겠죠? 잘 봐요. 인터넷 강의를 처음 접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이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너무나 많고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 나오시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외계어를 말하고 있는 건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자동차 구조원리 기본서, 이것도 한글이긴 한글인데 이게 한글인 듯 한글이 아닌 듯 정말 내 자신이 답답할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앞에 계신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쵸?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열정이 가득하고 의욕이 충만해. 그런데 이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답답하고, 남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자신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합격하신 분들도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과목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이겨내서 합격을 했냐? 이 인터넷 강의와 기본서를 꾸준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이 기본서 그냥 계속 보세요. 강의를 틀어놓죠. 틀어놓고 밑에 이렇게 기본서를 같이 보고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일단 첫 번째 목표로 1회독을 끝내야 돼요. 1회독.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1강부터 60강까지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한 2달 안에 이거 완강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1회독을 끝냅니다. 1회독. 자, 1회독이 끝났어요. 1회독.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자, 다시 2회독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자, 1강부터 60강까지 다시 한 번 더 쭉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1회독하고 2회독. 인터넷 강의와 기본서를 동시에 보면서 차근차근히 넘어가는 단계예요. 차근차근히. 내가 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괜찮다고. 내 말 믿어요. 괜찮아요. 그냥 본인은 1회독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회독을 했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 여기에. 일단은 1단계는 요렇게 1회독, 2회독까지 끝내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하는데 그냥 인터넷 강의만 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밑줄을 긋고 형광펜도 칠해야 돼. 그리고 형광펜은 너무 많이 쓰지 마요. 형광펜은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형광색 하나랑 빨간 색깔 하나,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하나, 요 3가지만 있으면 돼. 그리고 빨간 펜, 그 다음에 검은 펜,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기본서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을 긋는 작업을 해야 돼. 중요한 거 형광펜 체크하고 강사님이 필기해주는 거 좀 적고 그 정도만 하는 거야. 그냥 체크하고 밑줄 긋고 강사님이 필기해라는 거 약간 필기하고 요 정도 하면서
1회독, 2회독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회독 때 필기하고 현관펜 다 칠하고 했는데 또 2회독 때 기본서를 또 새로 사서 적어야 되냐? 자, 이런 거 아닙니다. 1회독 때 했으면은 안 해도 돼요. 2회독 때는. 1회독 때는 내가 그냥 안 했어. 그러면 2회독 때에 필기하고 현관펜 칠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본서로 본인들 시험 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꾹 참고 1회독 끝나고 그 다음에 2회독을 끝내자. 자, 다음 1단계가 끝났어.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되겠죠? 2단계는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 단계. 자동차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하는 단계. 자, 자동차 구조 원리 기본서를 표본으로 자동차 용어 사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용어 사전은 뭐냐? 기본서에 모르는 단어, 모르는 부품, 모르는 역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서에 하단부에 몇 개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몇 개만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 이 자동차의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고 하면은 자동차 용어 사전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조 원리를 넓게 공부하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동차 용어 사전이에요. 근데 누구는 자동차 용어 사전 사지 말래, 누구는 사래. 그런데 운전고시 제 생각은 자동차 용어 사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과를 나와서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박사거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자동차 용어 사전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는 그냥 사라. 기본서에 모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 있어. 하나 있다고. 있으면은 용어 사전 들어가. 찾죠? 찾았을 때 그대로 기본서에 옮겨 적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서 체크 밸브가 있어. 체크 밸브. 많이 들어봤죠? 체크 밸브. 그러면은 체크 밸브를 내가 잘 모르잖아. 잘 몰라. 그러면 용어 사전에 가서 봅니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길게 적혀져 있을 거야. 근데 길게 적혀 있는 이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지. 맞죠? 그 포인트만 집어서 체크 밸브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적는 거야. 체크 밸브는 연료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다. 그리고 엔진이 정지하면은 자동적으로 닫힌다. 잔압을 유지시킴. 베이퍼록 방지하고 엔진의 재시동성을 향상시킴. 역류 방지. 이렇게 적어놔. 포인트만. 이 자동차 구조 원리 기본서에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내가 적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작업을 하면서 체크 밸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은 그러면서 단어와 용어를 아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시점이야. 지금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서에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용어, 모르는 센서가 나왔어. 부품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자동차 용어 사전을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그 용어 사전에 있는 거 포인트만 집어서 내가 알기 쉽게 다시 거기에 옮겨서 적어라. 동그라미 치고. 그런 과정을 해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2단계일 때 본인들이 용어 사전 찾아서 기본서에 이 작업을 해놓는 과정이 정말로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거든. 자동차가 보이거든. 조금씩.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맛이 나고 재미가 있어. 이런 작업을 해놔야 돼. 이런 작업. 기초가 탄탄해지는 과정이에요. 기초가 탄탄해지면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모르는 것을 자동차 용어 사전에 찾는 과정이다. 2단계는 찾는 과정, 이해하는 단계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응용 단계. 2단계에 기본서에 사전 작업이 다 되어 있죠. 다
다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3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응용. 시중에 서점에 가면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삽니다. 사서 똑같이 아까 2단계처럼 자동차 용어사전을 보면서 체킹합니다. 체킹. 인풋, 아웃풋. 체킹합니다. 정비기능사는 자동차 구조 원리보다 폭넓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는 한 단원에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에도 내가 모르는 거 자동차 용어사전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도 체킹해서 모르는 거 적어주고 자동차 정비기능사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보기 1, 2, 3, 4번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용어사전에서 발췌해서 다시 적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작업을. 용어사전에서 기능사로 주입하는 과정이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과정인 겁니다. 더더욱 폭넓게 공부하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론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용어사전에 찾아보고 나서 다시 기능사의 핵심 포인트만 옮겨서 적고 이해하고 정비기능사에 있는 문제 풀면서 또 모르는 보기 단어가 나오면은 용어사전 찾아가 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옮겨서 적어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3단계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계.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급상승. 아직 정비기능사 책, 자동차 용어사전 이 과정을 안 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효과 있어요. 기능사에서 모르는 거 용어사전에서 찾아서 다시 기능사에 적고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이렇게 하는 과정을 3단계 응용 단계이다. 자, 4단계 고수 입문 단계입니다. 고수 입문 단계. 4단계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고수의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합격이 보이는 거죠. 자, 4단계 공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3가지가 있어요. 기본서, 그 다음 자동차 용어사전, 그리고 자동차 정비기능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최근 10개년도 또는 최근 15개년도 정비기능사 기출문제집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이 3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맨 처음 자동차 정비기능사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정비기능사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잘 풀릴 거야. 가끔씩 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헷갈리거나 생소한 단어, 생소한 센서, 생소한 부품들이 막 나와. 그러면은 용어사전으로 들어가. 용어사전에서 그 부품, 센서, 용어를 찾잖아. 이 용어를 찾아서 이 기본서에 다시 적어야 돼. 셰시 파트면 그 셰시 파트에 적어야 돼. LPG면은 그 LPG 파트의 빈 공간에 적고, 뜬금없이 이 문제, 아리송한 문제가 LPG 파트야. 그러면 뜬금없이 셰시 파트 위에 빈 공간에 적으면은 효과가 있겠어요? 없어요. 기출문제가 나왔어. 기출문제 이 파트가 대충 LPG 파트인 것 같아. 아니면 전기 파트에서 배터리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용어사전을 찾아. 생소한 단어야? LPG 파트에서 생소한 단어야? 그러면은 처음 알았잖아. 맞죠? 내가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알았잖아. 새롭게. 그러면은 LPG 파트 새롭게 알았어. 그러면은 기본서에 LPG 파트를 펼쳐서 빈 공간에 적으라고. 정비기능사 기출문제를 풀었어. 또 그러면은 셰시 파트에 새로운 기출문제에서 셰시 파트에서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어, 새로운 부품, 센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어사전에서 찾고 셰시 파트에서
거기에 알맞는 파트를 펼쳐서 거기에 새롭게 기입하는 거야. 빈 공간에. 세시 파트에 생소한 기출문제가 나왔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모르는 부품이 나왔어. 용어서전 들어가. 그래서 찾아. 기본서 세시 파트 펼쳐서 빈 공간에 적어. 내가 알기 쉽게. 그런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짜, 중수들도 힘들어. 내가 합격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한다면은 이 정도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고수에 입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다. 사실 조금 노가다는 될 수 있다. 조금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합격을 한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들 시험은 남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시험이야. 90점, 95점 이렇게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는 시험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2021년도 경기도 합격자에게도 멘토링을 이렇게 했다고.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했다고. 네, 해봐요. 정비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거 기본서에 다시 적자. 자, 그러면 우리 이 기본서 정말로 자동차 관련된 백과사전이 되어 있겠죠? 완전 백과사전이 되어 있어. 마스터북이 되어 있어. 맞죠? 그러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요. 5단계. 자, 이렇게 여러분들 5단계까지 왔어요. 5단계. 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5단계까지 올라오느라 되게 고생이 많았어요. 그쵸? 뒤돌아보면은 현재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거를 실감하실 겁니다. 웬만한 자동차 정비 기능사 문제는 내가 다 풀고 거기에 나오는 센서와 용어 그리고 부품의 역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 자동차 구조 원리 기본서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럼 이제 시험이 한 30일 정도 남았어. 아니면 15일 남았어. 그러면 이 기본서 1페이지부터 약 350페이지까지 하루에 0.5에서 1회독을 해야 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반권 0.5,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권 다 봐야 된다.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천천히 넘기면서 0.5회독은 한 2시간 정도 잡고 1회독은 한 4시간 잡아야 돼. 너무 길어서도 안 돼. 1회독은 4시간, 0.5회독은 한 2시간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면 30일 전에 내가 매일매일 1회독을 한다면은 책을 30번 보는 거야. 자동차 백과사전 마스터북을 30번 보는 거야. 30번. 그러면 시험 칠 때 웬만한 자동차 구조 원리 시험은 거의 다 만점이야. 거의 다 만점. 나는 맞출 수 있지만 남들은 못 맞추는 문제 2-3문제는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만점이야. 그래서 내가 거의 합격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랬을 때는. 그래서 5단계는 예비 합격 단계이다. 자동차 구조 원리 기본서 이 자동차 마스터북을 하루에 0.5 1회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합격의 안정권에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잘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